보시면 여기에서는 형질이라는 단어 꼭 여러분이 개념화하셔야 됩니다. 형질.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에 자연선택. 마지막으로 진화라는 요 네 개의 단어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형질은 어떤 생명체가 가진 특정 개체가 가진 특성,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외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기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머리카락이라는 형질이 있어. 머리카락 있는 생명체 많이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털이 있지. 머리카락만 이렇게 털나는 이런 검은 머리 중생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 사람만 가지는 거. 우리 직립보행한다는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우리는 직립보행할 수 있는 형질이 있어. 특성이 있어. 형질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이렇게 고치셔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형질이 영어로 적을 땐 캐릭터야. 캐릭터. 특징, 특성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변이는 뭐냐면 같은 종, 간, 형질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변이가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머리카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들마다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 어때? 다르죠. 이거는 변이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곱슬인 친구도 있고 직모도 있죠. 이것도 머리카락에 변이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는 특징, 형질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종기. 이걸 변이가 있다 그래요. 피부색 변이 있죠. 진한 친구, 밝은 친구, 도통인 친구 있죠. 이런 것처럼 같은 종 간의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고 얘는 영어로 버라이어티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성으로 인식해서 같은 종끼리의 다양성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고 이 형질의 차이는 왜 생길까? 뭐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르니까 뭐가 다르게 발현해? 단백질이 다르게 발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유전자의 발현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같은 종 안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뭐가 다양한 거냐면 유전자가 다양한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말들이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용어로 고친다면 형질은 특징이나 특성으로 쓰셔도 되고 변이는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다 라고 쓰시면 헷갈림이 덜 할 겁니다. 보자. 이 무당벌레가 가진 형질 몇 가지만 얘기해 볼래? 무늬가 있어. 맞아. 얼개요. 등껍질 있고 색깔이 빨개. 날개도 있고. 그런 건 형질입니다. 그럼 이 무당벌레 안에서 변이를 찾아볼래? 무늬 차이. 무늬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미세하게 다른 것 같고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죠. 이런 거는 다 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가진 형질 한번 얘기해 볼래? 목이 길어요. 목이 길고 무늬가 있어요. 얼룩무늬가 있고 꼬리 얘네끼리 꼬리도 있고 변이는 뭔데? 얼룩무늬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목 길이도 각도 때문에 뭔가 다르게 보이고 다른 길이도 좀 다른 거 같고 이런 건 전부 다 변이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 있고 얼룩무늬 있고 변이는 모양 조금 자세히 보면 다를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끼리 비교하면 이상한 거야. 여기선 변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상한 겁니다. 이것도 얼룩무늬, 이것도 얼룩무늬, 이것도 얼룩무늬 있지. 근데 변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같은 종 안에서 비교할 때 유전자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랑 얘는 다른 종이고 유전자가 다른 거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한 거다. 그래서 변이는 같은 종 내에서 주로 쓰는 용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한번 설치해 보자.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시작하십니다. 변이는 같은 종끼리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유전자 차이 때문에 환경에 다르게 적응해.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환경에 유리하고 어떤 애는 어떤 환경에 불리할 수도 있어. 유리한 녀석이 더 잘 살아남을 겁니다. 생존율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게 자연 선택입니다. 밑에 이걸로 보자.
꿈틀이. 지금 6마리의 꿈틀이가 있는데 파란 꿈틀이, 초록계통 꿈틀이가 있죠. 있는데 아우씨 하필 얘네가 사는 환경이 식물이 초록 잎이 많은 거야. 그래서 포식자들 눈에는 누가 눈에 띄었겠니? 파랑이. 파랑이가 색이 대비되니까 혼자 잘 보인 거야. 그래서 새 같은 이거 새다. 새 같은 포식자들이 꿈틀이를 파란색만 골라서 잡아먹은 거야. 잘 보이니까 초록이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가 생존율이 높았어? 초록이만 남아서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계속 교배했겠죠. 그럼 나중에 어떤 애만 남겠니? 초록이만 남을 겁니다. 요게 자연 선택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서 뭐가 더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는 없어. 그냥 단지 유전자가 조금 달라서 얘랑 얘는 똑같은 애인데 뭐만 달라? 색깔만 달랐던 거야. 만약에 얘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파란색 잎이 나는 지역에 갖다 치자. 그럼 누가 죽었겠어? 초록색 잎이 죽었고 파랑이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파란으로 할게. 그래서 파란색에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더 뛰어난 게 아니라 단지 이 환경에 우연히 얘가 좀 더 유리했던 거야. 그리고 얘만 살아남았어. 자, 이 상태로 수십 년, 수천 년 지내볼게. 얘 이파리 봐봐. 이파리가 얘는 초록색이고 파란색이라는 건 얘네끼리도 뭐가 있는 거야.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모르겠지만 변이라든지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얘가 초록색 잎이니까 얘가 가진 양분이랑 파란색 식물이랑 양분이 다를 수도 있겠죠. 또 파란색 식물에 같이 잘 사는 동물들이 있을 거고 초록색 식물에 잘 사는 동물들이 있을 거잖아. 이런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봐봐. 그러면 얘네 중에 여기에 적응해서 초록색 식물이 가진 영양분을 잘 소화하게 되고 소화기관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록색 꿈틀이 비종이 생길 거야. 아예 원래 얘랑 조금 다른 형태로 지날 거면 수백 수천 년이 지나다 보면 초록색에 적응해서 마찬가지로 파란색에 적응해서 수백 수천 년이 지나다 보면 파란색 잎이 가진 영양소를 더 잘 소화하고 그런 애들이 막 선택되면서 달라질 거야. A가 생길 거야. 근데 나중에 얘랑 교배시켜 보면 유전자 차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져가지고 쟤랑 교배해도 새끼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종으로 나눠줬다라고 보는 거야. 자, 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다. 근데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요게 다윈 아저씨가 얘기하는 자연선택설의 대표적인 예시. 자, 자연선택설이 도래하기 전에는 어쨌든 신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애들이 모습이 변해가는 건 인지는 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용부용설. 뭔 뜻이냐면 쓸 용자다 한문으로 사용하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 설명 체계가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게 사람 꼬리뼈 왜 사라졌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안 써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잘 봐봐. 만약에 용불용설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실험도 했다. 생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찍찍이가 있어. 찍찍이 태어나자마자 꼬리 잘라 못 쓰게. 이 다음 세대 태어나면 꼬리 잘라 500세대 지나도 그 다음 새끼에 뭐 나오게 꼬리 나와 유전자 같으니까. 그래서 안 써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용불용설이 만약에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원래 왜소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운동해가지고 근육이가 돼서 막 가슴 아파도 생기고 다리 막 좁아. 네, 근육이가 됐어. 많이 썼죠? 발달했죠? 그럼 이 사람이 아기 나면 어떤 애 태어나야 돼? 바로 태어나자마자 왕자 가져야 돼. 안 해. 태어나자마자 왕자를 가진 이런 머슬 베이비가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설은 이런 다양한 증거를 보면서 기각했습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자연선택설을 배웠는데 자,
기린을 자연 선택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대표적인 예시고 다윈 책에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기린이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었어. 근데 지금 현생 기린은 어때? 목이 긴 애만 남았다. 이렇게 진화했어요. 이거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 얘가 목을 계속 길게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니? 그게 아니다.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었는데 얘네가 이 지역에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화석으로 봤을 때. 옛날에 화석에 보면 긴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다. 근데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목이 긴 애랑 작은 애는 둘 다 아래쪽에 있는 풀 뜯어 먹을 수 있죠. 근데 목이 긴 애만 위에 풀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작은 애들이 불리해진 거야. 위에 먹이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얘네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야? 목이 긴 유전자 가진 애들이. 얘네끼리 계속 결혼하니까 후손은 목이 긴 애만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이건 증명이 된 사실이라서 이렇게 설명해야 자연선택설이다. 만약에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속 위에 먹이가 있으니까 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용부용소를 설명하시는 거죠. 옛날이거든요. 비과학입니다. 비과학. 저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줄 한번 쳐볼까요? 다윈은 자연선택설이라는 게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진화가 뭡니까? 하면 생물이 변하는 건데 생물에 뭐가 엄밀하게 따지면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 되는 건데 여기에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자연 선택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름이 왜 내추럴 셀렉션일까? 자연 선택일까? 지금 목이 긴 거 짧은 거는 누가 더 유리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단지 이 환경에 누가 유리했던 거야? 목이 긴 애가 유리했던 거야. 그래서 자연 환경이 유리한 형질이나 종을 선택한다 라고 해서 이름을 자연선택설이라고 붙인 겁니다. 줄 쳐보시면 자연선택설을 기초에 설명했는데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당연히 자손을 많이 남을 거고 과잉 생산됐을 때 여러 변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 유리한 애가 살아남을 확률이 크고 얘가 자손을 낳아서 점점 그런 형태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런 형질을 가지고 그런 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진화는 유전자의 변화인데 원동력이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선택하는 것 같다.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얘기해달라고 해라 아저씨가 아니라 다윈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거주라.